개발자가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생계를 걱정해야 됐던 30 중반의 개발자였었고요. 그때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인썸니아라는 에이전시로 발전을 시켜서 매출을 냈고 이익률은 30-40%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30억의 순자산을 만들고 엑시트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프리랜서와 에이전시, 즉 외주 개발을 해서 번 돈들이고요. 그 자산을 바탕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지금은 이제 솔로프러너이자 디지털 노마드이면서 곧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사스나 강의를 만들면서 인디해커로서의 제가 꿈꾸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게 이런 에이전시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이나 강의를 포함해서 직장인으로 높은 연봉을 노려볼 수도 있고 다양한 수익화 방법이 개발자에게 있겠지만 제가 대부분의 방법을 스타트업 창업에서 스톡옵션을 받는 개발자로서도 강의도 제작해보고 프리랜서와 에이전시를 거쳐오면서 정말 가장 빠르게 많은 자산을 축적한 방법은 에이전시입니다. 개발자로서도 에이전시가 굉장히 좋은 수익화 방법이지만 스타트업으로서도 지금 투자 유치가 어려울 때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인력 중에 일부를 에이전시 비즈니스에 투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자금으로 서비스 개발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런웨이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도 지금 에이전시 파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에이전시로 전환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죠. 스파르타 코딩 클럽 같은 코딩 부트캠프도 이제 에이전시 파트를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서 굉장히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고요. 중개 플랫폼인 크몽도 에이전시를 아예 인수를 해가지고 되게 주력 비즈니스로 또 성장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에이전시를 운영한다라는 거는 개발자 개인으로서의 어떤 수익화 방법이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스타트업의 굉장히 좋은 수익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에이전시를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를 그래도 이렇게 공개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0억 매출에 6억 이익, 13억 매출에 5억 이익, 이렇게 이익률이 대부분의 에이전시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이익률을 달성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급여 수준은 또 굉장히 높았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면서도 이렇게 이익률을 높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의 생산성에 목숨을 거는 개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짧게 가져가면서도 고객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트래킹을 해서 보상과 연동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견적을 산출할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들을 굉장히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체계를 만들었었고요. 평균 연봉이 5천 전후인데도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가져갔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산으로 축적이 됩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 매출의 이익 부분이 자산으로 그냥 그대로 쌓여서 자산이 20억 정도, 거의 이익 잉여금이 그대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전시를 운영을 할 때 강의가 필요할까? 그냥 프리랜서 하다가 또는 스타트업을 하다가 그냥 우리 외주 하자라고 하고 영업 열심히 뛰어가지고 개발 잘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 개발자가 에이전시로 확장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수익의 상한은 훨씬 커지죠. 개인 프리랜서일 때보다 에이전시를 운영했을 때 제가 이제 개인 프리랜서로 최대치를 찍었을 때가 2억이 넘었을 때였는데 그게 어쨌든 상한이라고 보면은 에이전시로서는 훨씬 많은 금액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을 직접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지만 대신 들어가는 고정 인건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주를 더 많이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주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수익성이 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수익성이 나게끔 개발자들이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하는데요.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이익이 남지 않거나 오히려 들어간 인건비가 더 커서 프로젝트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에이전시에선 쉽게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에이전시가 이익률이 굉장히 낮고 이제 한두 개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발생하는 적자가 그 이익을 다 갉아먹어버려서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의 노하우에 대한 팁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거를 주변 에이전시들에게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다른 곳이 수주를 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들의 그런 노하우를 얻을 방법이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강의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채용하는 개발자들의 어떤 타입과 에이전시에 적합한 개발자, 그리고 이 에이전시의 개발자를 성장시키는 교육 방법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전시에 최적화된 에이전시와 핏이 맞는 그런 개발자가 있고 그 개발자를 어떻게 하면 더 에이전시 핏에 맞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안전하고 수익성이 나게 진행을 시키게 할지, 그리고 이 개발자가 더 성장을 해서 다른 신입 주니어 개발자를 어떻게 교육시키게 할지에 대한 노하우는
그냥 프로덕트 한두 개를 내부에서 모두가 달려들어서 만들면 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곳의 개발자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봐서요. 그런 노하우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에이전시는 어쨌든 기업 형태잖아요. 그냥 개인이 수주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면 돈을 받는 그런 프리랜서와는 다르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하면 되는 그런 프리랜서 단계의 견적 산출 방식보다 이 태스크를 우리 개발자 중에 누가 몇 시간 안에 개발을 해야 이 견적 금액이 우리에게 수익이 나는 견적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수익이 나게 할 수 있고, 이 개발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하고 몇 시간 안에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견적 계산 방법 그리고 태스크 관리 방법은 노하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셨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를 창업하고 또는 스타트업을 에이전시로 전환하고 또는 기존에 운영하던 에이전시를 더 수익성 있게 가져가면서 견적 산출과 개발자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노하우들은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전시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 그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면, 이제 개인 프리랜서가 에이전시로 확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에이전시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을 좀 분리해서 챕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이나 전환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를 다룬 챕터가 있고, 그리고 개발 분야를 어떻게 고를지, 개발 스택을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AI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이때 AI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프리랜서보다 에이전시는 훨씬 브랜딩이 더 잘 돼야지 수주 파이프라인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 브랜딩 방법, 마케팅 방법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개발자 채용과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서 나온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꽤 긴 시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프리랜서일 때보다 에이전시의 견적 산출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하기가요. 그런데 보통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수익을 보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손해를 보죠. 이게 사전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견적 산출을 대략적으로 기능 단위로 한다든지 페이지 숫자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견적을 산출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의 사례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축했던 툴의 이제 예시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이전시를 성공적으로 종료를 하고 지금은 이제 꿈을 실현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엑시트 과정도 사실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엑시트를 하시는 게 좋은지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챕터가 가장 마지막 챕터고요. 인프런에 출시했고요. 강의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사실 제가 에이전시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0분 컨설팅에 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분이면 되게 짧거든요. 제가 에이전시 대표님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제가 먼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조직 구성이나 개발자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형태인데 진짜 질문 몇 개 정도 오가면은 그 50분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대표님들께서는 정말 큰 효용을 얻으셨다고 하시고 이제 저와 따로 식사도 하시고 저랑 유튜브도 찍으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이 강의는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3시간 20분에 걸친 노하우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 제가 주로 답변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내용들은 질문을 따로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이건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빠짐없이 다 넣었어요. 왜냐면 저는 에이전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노하우를 다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에이전시 대표님들이 도움을 얻으시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에이전시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이 강의를 파는 수익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은 아마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에서 충분히 그런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실 거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회사에는 좀 뭔가 되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개별 컨설팅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제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의 출시 기념으로 1개월간만 할인을 하고 제가 보통 강의를 올리면 그 이후에는 할인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인이 들어간 유일한 기간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가장 쌀 때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인프런에 또 출시를 했던 프리랜서 강의는 이제 120분 정도가 봐주셨고 되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프리랜서 강의와 에이전시 강의는 내용이 겹치지 않게 구성을 했어요. 프리랜서 단계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에이전시 단계에서 프리랜서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하지만 난이도가 더 높은 더 복잡한 그런 요소들 주로
채용, 교육, 프로젝트 관리, 조직 관리 그런 부분들이죠. 견적 산출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조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시 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니 에이전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프리랜서 강의도 들으셨을 때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프리랜서 강의를 꼭 들으셔야지만 에이전시 강의를 보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둘 다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와 저희 가족은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인디 해커로서 사스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도 같이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공개한 프리랜서 강의, 에이전시 강의, 그리고 레일즈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